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고 우원식 오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를 비롯한 이런 방송의 댓글에 민주당 이러다가 망하겠다라는 의견까지 격앙된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모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100분이 벌써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1시간 전에 방송했을 때도 10,000분 넘는 우리 구독자들이 직접 들어와서 여러 의견 주고 계셨고 격앙된 반응 보였는데요. 박진영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 교수. 숙명여대 교수는 아닙니다. 네. 예, 네. 숙명여대 특임 교수를 하셨죠? 네, 전에 했습니다. 예. 네. 자, 어찌됐든 뭐 박 교수라고 우리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오늘 결과 보고 충격을 받으셨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압도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우현식 의원이 뭐 동정론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지난 총선의 물갈이를 통해서 변화할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 내의 기득권 개파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단독으로 저희들이 공개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되지 않고 우원식 의원이 됐느냐. 저희들은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특징과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 이력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분을 더 좋아한다 덜 좋아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 총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아니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 다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라는 대전제하에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 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당시에 의장 후보 등록한 4분에 대해서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추미애 후보와 우원식 후보는 의장감이 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선 중진이면서 민평연의 개파 수장입니다. 민주평화연대라는 민주당의 과거 이제 제야파 운동권 세력들의 조직에 흔히 하는 말로 대빵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능함도 있고 경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의 원칙은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요. 우원식 의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 당심, 여론, 국민의 마음 모두가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민주당의 의원들이 투표하는 구조에서 배신해 버렸다는 것. 민심을 배신했다. 천심을 배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느냐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것은 민주당의 586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586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4개의 계보 정도가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원식 의원이 속해 있는 민평연, 민주평화연대 제야파 그룹. 두 번째는 586 그룹들. 그리고 세 번째는 친문 그룹들. 그 다음에는 오래된 친노 그룹들, 이해창계라고 합니다. 이 4그룹이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요. 이 4그룹의 연결고리 허브 역할을 하는 팀들이 586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상호 의원의 메시지에서 이미 보였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대표의 의중이 반영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방송에 며칠 나왔고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가 일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전혀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과잉으로 친명팔이를 하는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과잉으로 이재명 대표의 특수관계를 주장하는 조정식 의원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실 뿐인 겁니다. 네. 실제로 그 4명의 후배들 중에 추미애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밀었을 리도 없고요. 본인과 제일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과 두 번째로 가까운 조정식 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거지. 추미애 의원을 밀었다거나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히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할 때 586 기득권 구조, 두 번째 호남 기득권 구조, 자,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민주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정당으로 변모시킬 수 없다는 얘기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이렇게 됐는데, 자, 586이 주도가 되어서 우상호 의원도 거기에 이제 한 몫을 하면서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당선되는데 결국 다들 지원을 했다 또는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이 현상은 이분들께는 민심이라는 게, 당심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이 더 중요하죠. 출신 성분이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요. 이 586과 민평연은 한 몸입니다. 586이 대부분 민평연에 속해 있습니다. 민주평화연대라고 이름 지어져 있고요. 이 그룹의 출발은 90년대 후반에 총학생 회장들, 그다음에 제야 민주화 운동했던 세력들이 김건태 의장님, 고 김건태 의장님을 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세력화가 됩니다. 세력화가 됐고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김건태 노무현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갈등이 언제 해소되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이 완전 해소되면서 거의 같은 계보화처럼 돼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민평연 김건태계 출신인 노영민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이 됩니다. 그러면서 친문과 민평연은 한 몸처럼 되어버리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제까지 추미애라든가 송영길 또는 뭐 이재명 같은 비주류적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의 원내대표는 친문 아니면은 친노 아니면은 586 의원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박찬대가 최초예요. 비주류 출신이 된 거는. 그 정도로 의원들 간의 정치에서는 엘리트들 간의 정치에서는 586 친노의 흐름이 20년 이상 당을 장악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인 거죠. 자, 뭐 엘리트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들만의 정치 엘리트라고 예. 생각을 하죠. 자, 민주당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의 똘똘 뭉친 기득권 구조를 이번에 넘지 못했다. 이것을 세력 분포로 보면 친명계는 약하고 상대적으로 친문계와 과거의 친이해창계 그리고 586 민평연. 계보가 민평연 이런 쪽에서 똘똘 뭉쳐서 결국 혁신을 못한 대상들이 반란을 일으키듯이 우원식 의원을 당선시키고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71명입니다. 이번에 171명 중에서. 그러면은 다수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당연히 추미애 의원을 밀었을, 장관을 밀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중에도 개인적 친문 관계나 출신 성분에 따라서 네. 우원식 의원을 밀었을 분들도 제법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